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동거리와 변이다. 자, 이게 이동거리와 변이, 이동한 거리, 위치의 변화 정도라는 뜻인데, 이게 두 번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에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물어볼 수가 있는 거다.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가 요래 움직여가지고 이까지 갔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하나의 운동 속에서 이동거리는 이 궤적의 길이 전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방향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벡터량인 변이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나는 중간 과정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초 위치에서 최종 위치까지 그 이동 경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는 얼마만큼의 거리, 이만큼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도착점이 위치해 있는가. 그러니까 변이는 물체의 움직임보다는 그 지점 사이의 방향과 거리를 알고 싶은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너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식으로 왔어? 뭐 타고 어디서 정류장에서 내려서 어떻게 걸어서 어디 들렀다 왔어? 그런 개념이 이동거리라면 너 집은 어디니? 학원은 여기니까 아 그러면은 직선거리가 이만큼이구나. 아니 네가 오건 말건 난 그거는 큰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왔다면 그 위치 간의 관계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변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요런 내용으로서 요거 원래는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제 1번 물체가 점선 지점에서 위로 오른쪽 아래로 3, 6, 3m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 직각으로 꺾어서 갔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그러면은 12m요. 스칼라량 이동거리 12m요 하면 되고 변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변이는 6m요 그러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요 라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맨날 함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 내신 시험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동시에 물어봐. 나는 이거 구분해서 대답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뭐 서술형 단답식 문제 제대로 다 구분 잘한 것 같아. 아 덧셈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냈더니 부분 점수 맞았어. 왜? 그거 구분하라는 것에 집중돼서 변이는 벡터량 방향과 함께 얘기해야 된다는 거 이거 깜빡하는 걸로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제 2번 P 지점 점선에서 Q 지점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타낸 곳까지 뭐가 이렇게 돌아서 이동을 한대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건 아니고 이거 그냥 그 그림 자체를 잘 읽어야 되는 건데 1번 물체 이동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동거리라는 거는 특정 지점에서 이만큼 왔다 하면 갈수록 궤적의 길이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서 너무 이렇게는 안 생겼죠?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 그래야지. 요렇게 해서 이까지 올 때 여기에서 요렇게 오다가 심지어 똑같이 이렇게 발자국 나고 완전 거꾸로 간다 그래도 이동거리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게 되면 이동거리는 증가하는데 2번 P점을 기준으로 한 물체 변이는 점점 증가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림을 잘 보고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변이는 어떻게 된다? 항상 증가하진 않는다. 뭐 여기서 요만큼 갈 때까지는 변이가 이런 방향, 이런 크기. 그래서 여기까지 갈 때는 이런 방향, 이런 크기.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 그랬을 때는 요거 무시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뭐 이만큼의 크기, 방향 요렇게까지 왔을 때까지는 그 순간까지에 대해서는 변이가 요런 방향, 요런 크기 하려고 그랬더니 그림상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멀었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그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내내 변이는 계속 증가하지는 또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계속 증가한다. 계속이란 말은 빠졌지만 X 해야 되겠네요. P에서 Q까지 전체 이동거리 그리고 변이의 크기 어떤 게 더 크냐 그랬는데 어지간하면 이동거리가 더 크겠죠.
출발지 도착지까지 직선 거리가 변위의 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 있는데 3번, 4번은 뒤에서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거라서 요거는 뭐 어차피 중복되는 문제라서 일단 생략을 할게요. 8쪽에 4번하고 5번 보면은 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앞에서는 이동거리와 변이 물어봤는데 똑같은 운동에 대해서 여기서는 평균 속도와 속력 물어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동거리 변이 다 구해야 되는 거라서 뒤에서 구할 거고요. 자, 요거는 뭐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고요. 6쪽하고 7쪽 넘어가면서 속도와 속력에 대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도와 속력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는데 속도, 속력, 뭔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건데 얼만큼의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변이가 얼마냐 하는 것으로 10초 동안 100m 이동했으면 10m/s요 라는 단위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빠르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리에서는 아는 사람 알겠죠?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속력, 속도 어떤 게 스칼라량에 속할 것이다? 속도야 속력이야 스칼라량인 거는 둘 중에 력입니다. 속도를 벡터량으로 취급을 할 거죠. 뭐 속시인 건 똑같고 이름이 속력, 속도, 스칼라, 그리고 벡터 해가지고 뭔가 시리즈 같네. 영어로도 구분합니다. 영어로도 속력, 스피드, 속도, 벨로시티 해가지고 물리 용어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둘 다 빠르기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분에 그러는 동안에 네가 가졌던 이동거리,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동거리로 구하고, 속도는 시간분에 방금 구한 변위를 나눠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고 이동거리와 변이 이렇게 구분된 것을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에 대해서는 이런 구분한 용어를 쓴다는 거는 물리에서만 하는 겁니다. 물리, 공학 이런 데서만 쓰는 거예요. 뭐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둘 다 빠르기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사회부적응자 돼요. 달리기 선수가 42.19km를 막 이렇게 해서 달리는데, 저 속도라면은, 저 사람은, 진짜 알아요? 마라톤 세계 챔피언 정도 되는 사람들은 평균 빠르기가 100m 몇 초에 주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100m 몇 초에 뛰어요? 대충 몇 초들 있겠죠? 마라톤 세계 챔피언들은 1등 하는 사람들은 42.19km 2시간 넘게 100m를 약 16초 정도 만에 뛰는 속도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속력으로 뛰는 것보다 더 빠르게 2시간 내내 뛰는 건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는데 저 선수 속력이 속도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마라톤 꾸불꾸불한데 가는데 속도가 변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 건데 평균 속도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지? 뭐 이렇게 돌아오면은 변이 얼마 안 되는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우리 물리에서만 구분해서 쓰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구분해서 쓰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섞어서 쓰고 있다. 이거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나타내는 걸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빈칸 보면은 물체 한순간의 속도이며 위치의 시간에 대한 그래프 접선 기울기란 말 나오고요. 뭐뭐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로서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의 특정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란 말 나오는데 위에 게 순간 속도 되겠고 아래 거는 평균 속도 되겠죠. 그래프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프 얘기는 우리 그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아무튼 평균 속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평균 속력하고는 구분된다는 것만 일단은 확인은 하고 상대 속도 얘기도 잠깐 할 건데 요거는 문제 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봅시다. 그래서 예제 1번
ABCD 물체가 질량이 서로 다르고 움직이는 방향, 빠르기 뭐 제각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속력이 같은 것은 누구랑 누굴까요? 그러면은 누구랑 누구예요? ACD겠죠? 2m/s잖아. 뭐 그렇다 하면 되는 거고. 네 물체 중에 속도가 같은 물체는 누구랑 누구? A와 C만이고 D는 여기선 빠져야 된다. 왜? 빠르기가 똑같은데 왜 빠져요? 벡터량으로서 속도는 방향까지 완전 똑같아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D 물체는 A와 C에 비해서 운동방향이 다르니까 같이 묶이지 못하고 B는 아까부터 빠져 있었고요. 자, 여긴 없지만 3번 물어봅니다. A, B, C, D 네 물체 중에서 속도의 크기가 같은 것은 누구랑 누구예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다시 A, C, D죠. 속도라고 물어봤지만 속도의 크기가 같은 것은 이라 그러면은 다시 방향이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걸로 마치 속력이 같은 건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답할 때 그러니까 쉬운 내용인데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봐야 돼서 그래요. 시험 볼 때 대답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속도와 속력은 각각 얼마였겠는가,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얼마였겠는가 그러면 그거에 이제 막 꽂혀가지고 이거 구하기만 제대로 구했다 끝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속도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 평균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 이거 어느 방향으로 하는 거 계속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속도의 크기와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그렇게 하면은 또 방향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답하면 또 그거 가지고 트집 잡힐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요런 거 방향을 쓰냐 마냐 용어 구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제 1번은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로는 2, 3, 4, 5번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2번하고 3번도 넘어갈 거예요.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6번하고 7번에서 속도 속력 표현으로 다르게 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비슷하니까 4번만 풀고요. 6, 7번은 다 풉시다. 5번은 4번하고 거의 똑같아서 4번, 6번, 7번 세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아까 1분만 더 풀자 했던 게 딱 요 정도 시간인데 1분 생각보다 길어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안 한 거 있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언제 갑자기 또 사태가 심각해져 가지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잠깐 해야 될지도 또 모르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비대면 라이브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할 때는 또 밴드 이용할 거예요. 밴드가 이제 하자마자 바로 이제 게시물로 올라가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편안해가지고 누가 실제로 수업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거 확인하기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밴드는 꼭 이제 링크 보내주면 가입하시고요. 자, 봅시다. 예제 4번. 예제 4번에서는 물체가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잠깐만 이게 왜 뒤집어져 있나? 됐죠.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으로 10m를 2초 만에 간대요. 후다닥 가고 나머지 2m 돌아오는 거는 2초 만에 천천히 온대요.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시작점 여기 도착할 때는 이까지 온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단은 이동거리는 12m 돼야 되겠고 변위는 얼마? 10m 갔다가 거꾸로 2m 갔으니까 변위는 얼마? 8m 오른쪽이요 라고 매번 해야 된다고. 변위가 얼마니? 그랬을 때 얼마라고 물어봤으니까 크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니 변위가 뭐냐라는 거를 그냥 얼마냐라고 보통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총 4초 만에 이뤄진 일이니까 평균 속력은 4 나누면 4초 3m/s. 평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4초로 또 나누면은 2m/s 오른쪽으로 라고 해야 되겠다.
평균 속도는 이렇게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오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오른쪽으로의 변이만큼을 이런 시간 동안에 갔다라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다음 문제에서는 물체가 3초 동안에는 2초 동안 갔다가 2초 동안 오는 중에 1초만큼 오면은 1m만 돌아가 있겠네. 3초에 걸쳐서는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11m로 변이가 9m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비슷하게 또 구해주면 되겠네요. 내가 조금 빨리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아직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5번도 비슷한 문제로서 직선상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걸 얘기를 했고 예제들 밑에 답도 나와 있기는 한데 6번에서 내가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역시 실수한 친구들이 조금 아직은 나오고 있네요. 원궤도가 있는데 A라는 물체가 우리가 보기에 위에 요 끝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빠르기로 10m 반경의 원주를 계속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국어 문제 하나 내고 들어갈게요. 요렇게 생긴 원궤도는 반경이 얼마야? 반경이 얼마예요? 10m입니다. 직경이 얼마예요? 직경이 얼마예요? 이게 20m입니다. 반경이 반지름이란 얘기고 직경은 지름이라는 뜻인데 요거 실제로 학생들 중에 헷갈려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림 안 나왔을 때 용어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친구도 가끔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도는 빠르기는 일정한데 10초마다 한 바퀴를 돈다라 그러네. 그러면은 한 바퀴 동안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물어볼 수 있는데 평균 속력 그러면은 10초 동안에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는 원주의 길이는 반지름이 10m니까 20파이미터, 62.8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2파이미터/s 속력은 뭐 그냥 평범하게 써주면 되는 거고 평균 속도는 10초 걸리건 말았건 어차피 한 바퀴 돌았다 제자리로 돌았다라 그러면은 변이가 0이기 때문에 0m/s 평균 속도라고 해줘야지 되겠네. 그죠? 그런데 15초 동안에 역시 평균 속도, 평균 속력 물어보면은 15초 동안에는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더 가서 여기 와 있는 상황 되겠네. 그러면은 마찬가지 15초 동안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물어보는데 15초 동안 평균 속력은 안 구해도 되는데 15초 동안 요거 1.5배 가겠죠? 30파이미터만큼의 궤적 요거 다 중복 계산해가지고 30파이미터를 간다. 어차피 2파이미터/s 빠르기가 일정할 거기 때문에 평균 속력 또는 속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요거 한 바퀴 돌고 또 갔는지 상관없고 나는 여기 있구나. 15초 후에 딴 데 보고 있다가 어디 있니? 했더니 여기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 과정은 나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 간 게 이만큼 이렇게 간 게 아니죠. 변이로서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있네. 그러면 변이는 이거네 라고 그래야지 되겠네. 그래서 변이의 크기가 15초 동안에는 20m 지름 크기만큼 직경만큼 나오기를 15초 동안에 해서 약분해서 3분의 4 m/s 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15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아랫방향으로요 라고 그래야 되죠. 방향은 별말이 없으면 왼쪽 오른쪽 위아랫 방향이요 라고 하고 이게 뭐 방위 표시가 또 돼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남쪽으로요 이런 말 해도 괜찮고 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요 이런 것들 좌표축이 또 나와 있으면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별말 없으면 아래 방향으로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대답한 거 이게 쓴 거 보다 보니까 방향 표시 요거 4번에서 괄호 4번에서 방향 표시를 안 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게 그냥 되게 무심코 나오는 실수라는 거예요. 실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자, 그러한데 뭐 속력은 그렇다 치고 선생님
요거 대답하다 보니까 방향 안 썼다고 문제가 생겼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한 바퀴 도는 평균 속도 방향을 안 썼네요. 자, 여러분 0m/s라는 거 평균 속도이기는 하지만 벡터량으로서 0벡터는 방향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0인지 아래쪽으로 0인지 이런 0벡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벡터량은 방향 얘기해야 되지만 0벡터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질 때는 예외적으로 방향 얘기를 또 할 필요가 또 없다. 이건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벡터량은 방향 얘기 항상 해주는 게 원칙이다. 자, 이제 6번이었고 7번 보면은 4m, 3m 직각삼각형 궤도 이거 5m겠죠? 4m, 3m, 5m 되는 A, B, C 지점을 X라는 공은 곧장 C까지 가고 Y는 이렇게 굽어서 총 7m를 이동을 할 거다라고 그러네.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10m/s랑은 일정한 빠르기를 가지고 운동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X는 5m라는 이동거리이자 변위를 직선 운동을 앞으로만 하면 이동거리랑 변위의 크기 똑같죠. X는 5m라는 변위를 10m/s의 빠르기로 계속 이동을 할 거다. 0.5초 만에 갈 거다. 그러면서 이동거리 5m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빠르기는 또 10m/s, 속력은 10m/s로 또 나오겠고 속도도 10m/s, 오른쪽 입방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근데 10m/s 뭐 직선 운동이니까 별말 할 거 없고요. 근데 Y는 4m, 3m, 7m를 이런 빠르기로 이동을 하니까 이런 운동을 0.7초 동안 했겠네. 0.7초 동안 평균 속력은 0.7초 동안 7m 갔으니까 10m/s. 그런데 평균 속도는 0.7초 동안 이렇게 가거나 말거나 변위로서는 5m 비스듬하게 위로 간 거니까 0.7초 동안에 5m만큼이요 라고 한 것이 Y의 평균 속도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뭐 7분의 50, 뭐 약분 안 되니까 7분의 50m/s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비율 물어보는 거 이제 대답해 주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속도와 속력, 약간 파이도 들어가고 분수도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비교하는 것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다 할 줄 알 건데 이거 얘기할 때는 속도 얘기할 때 지금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될 건데 크기만 물어보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속도에 대해서는 방향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을 하라는 뜻에서 일부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긴 한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다가도 선생님들이 그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객관식 문제에서도 이런 거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뭐 기억 이렇게 뭐 15초 동안에 물체의 평균 속력은 뭐 2πm/s, 평균 속도는 얼마냐? 3분의 4m/s이다. 방향 얘기 안 했네. 기억. 그럼 평균 속도에 대한 방향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나는 틀렸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아니 계산하면 맞잖아. 기억 맞는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내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문제집 들고 가야죠. 그래요. 선생님 기억이요. 답에 틀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점수가 나왔는데 가채점 점수가 나왔는데 요거 맞다고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 속도 방향 얘기해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잘못 냈네 싶으면서도 그러네. 그러면 기억은 뭐 기억 맞다고 틀리고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정하시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죠. 이렇게 가는 동안에 평균 속력은 뭐 2πm/s, 평균 속도는 3분의 4m/s 2이다. 방향 얘기 안 한 거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선생님이 자기 실수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맞다 틀리다 뭐 둘 다 그냥 맞다고 해버리자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런 실수 가끔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제 함정으로 나오면 이런 것들은 피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 합니다.
자,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상대 속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6쪽에 아래쪽을 보면은 상대 속도 기준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가 가까워지고 있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준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는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대상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 상대 속도 구해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 첫 번째로 그 그래프가 뒤에서 나올 때 상대 속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래프라고 하면서 이때 A는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B는 언제 몇 미터 퍼 세크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 문제로 하면서 이건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되는 거 정도라고만 생각해도 되는데 자, 여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속도 표기법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상대 속력, 절대 속력이라는 말은 또 잘 안 써요. 지금부터는 상대 속도, 절대 속도라는 거를 구분을 하게 될 건데 자, 상대 속도와 절대 속도라는 비교 개념이 있다. 요거는 정지 관찰자에 대한 그에게 보이는 속도가 절대 속도겠죠. 자, 그랬을 때 절대 속도는 정지한 관찰자가 보는 A의 절대 속도 그러면 VA, B의 속도 VB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상대 속도는 A가 본 또 B의 속도라 그러면은 관찰자 A, 관찰 대상 B라 그러면은 요거 앞에다가 관찰자를 놓는다. 뒤에다가 관찰 대상을 놓는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표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거 자체들을 표현을 할 때 벡터량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요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벡터량이라는 게 이렇게 방향 표시를 해야 될 때 변이가 오른쪽으로 얼만큼, 평균 속도가 뭐 비스듬하게 위로 얼만큼 방향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나타낼 때 적어도 한쪽 방향이 기준이 있으면 반대 방향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라고 또 할 필요 없이 방향을 표현할 때 기준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은 기준 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어떤 물체의 순간 속도가 오른쪽으로 10m/s인 것을 나는 플러스 10m/s라고 하자 그러면은 또 다른 물체 왼쪽으로 3m/s인 것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m/s다 라고 표현을 하자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특정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방법에 따르면서 절대 속도 자체도 표시하고 상대 속도도 그와 같이 표시를 대입을 해서 숫자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그럴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B의 절대 속도에서 A의 절대 속도를 빼는 식으로 식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요. A가 기준 방향에 대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대입하는 부호까지 그대로 넣어주면 상대 속도의 크기와 부호가 제대로 계산이 된다. 자, 말로만 하면은 별로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문제로 하나 확인해 보면은 자, 예를 들면 10쪽의 예제 8번은 뭐 그러려니 하고요. 두 물체밖에 안 나오니까 재미없고요. 10쪽의 예제 9번 봅니다. 예제 9번 정도는 뭐 그냥 같이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같이 봅시다. A, B, C 물체가 옆에서 봤더니 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위에서 본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좌우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직선상에서 이렇게 잘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A, B, C 중에 B의 움직임만 확인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10m/s.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오른쪽이 무조건 플러스여야 된다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B의 절대 속도는 마이너스 10m/s다 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왼쪽인 벡터량을 플러스 부호로 오른쪽인 벡터를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VB라는 B의 절대 속도라는 정지한 관찰자에 대한 물체의 빠르기는 B의 것은 마이너스 10m/s라고 하자. 그리고 AB의 속도도 AC의 속도도 뭔가 있겠죠. 뭔가 있긴 있는데 뭐 있으려니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3m/s. 표시 어떻게 된다고?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B의 속도, 절대 속도에서 A의 속도를,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는 식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 숫자 값이 마이너스 3 나온다고 했네요. 대입만 하면 됩니다. VB라는 일종의 미지수, 상수, 변수, 문자가 마이너스 10이다.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VA를 네가 알고 싶다면 이 항만 해주면은 VA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7m/s 나오더라. 그냥 진짜로 대입해서 숫자 계산만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A의 절대 속도가 마이너스 7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것을 나는 오른쪽, 플러스가 왼쪽이니까 A는 오른쪽으로 7m/s라는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나 보다가 수식 계산만으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이려면 얘가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계산만으로 다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랬죠? 문제 조건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A의 절대 속도에서 C의 절대 속도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2 나온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A의 절대 속도가 마이너스 7로 지금 방향에 대한 부호 표기법을 쓰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VC 지금 모르니까요. VC 역시 오른쪽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9 계산되네요. 그건 무슨 뜻이다? C는 역시 마이너스의 절대값, 절대 속도 부호를 가지니까 마이너스는 오른쪽이라는 의미로 오른쪽으로 9m/s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숫자 계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해주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공식에다 적절하게 대입만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관련해서 10번 문제도 괜찮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뭐 11번 문제로 예제 11번 11쪽에 11번 문제로 해서 세계 자동차 이렇게 움직이는데 빠르기가 표시된 거 상대 속도 표시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풀어볼까요? 빠르게 잘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봅니다. 앞에 문제에서 이러할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을 때 A는 이제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A에 대한 B는 A7, B 10m/s로 얘가 더 빠른데 A가 가면서 B가 더 빠르게 가는 걸 보면은 A가 보기엔 어떻게 보여? 얘가 나에 대해서 B가 뒤에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A가 가는데 B가 더 빠르게 이렇게 오면 따라잡았다가 나중에는 추월해서 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A가 보기에 B는 어떻게 보여요? 나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죠? 그렇게 나에 대한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방향 오른쪽으로 멀어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온다. 오른쪽으로 멀어진다라는 것 자체도 오른쪽이면 마이너스 상대 속도의 방향도 그 오른쪽 왼쪽 방향이 여기에 숫자로 다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 것은 A가 보기에 B가 오른쪽으로 점점 3m/s 빠르기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인데, 근데 예제 11번 보면은 A에 대한 B의 상대, B에 대한 C, C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네가 보기엔 내가, A가 보기엔 B가, B가 보기엔 C가 어느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또는 가까워지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나타내긴 해야 돼요. 오른쪽, 왼쪽 이런 걸 나타내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임의로 정하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의 모든 속도는, 절대 속도든 상대 속도든, 이건 플러스로 표기하자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가 25m/s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플러스 2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굳이 오른쪽으로 25m/s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서 오른쪽인 뭐 벡터량 속도를 플러스로 하자, 왼쪽인 걸 마이너스라고 했으면은 B에 대한 상대 속도 오른쪽으로 25m/s가 플러스 25m/s라고 숫자만 나타낸 것처럼 보여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마이너스 25m/s 뭐 이런 걸로 굳이 또 뭐 방향 말로 한 번 더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상대 속도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프에 각각 물체의 절대 속도를 제대로 그려준 게 아니라 상대 속도,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또 상대 속도 그래프를 그려줌으로써 여기에서 뭐 A의 속도가 이런데 B의 절대 속도는 따로 또 어떻게 그려야 되겠느냐, 이런 것 관련해서 계산할 게,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런 식의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 가기보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칼라 벡터량 기본하고 이동거리 변이, 속도, 속력 관련해서 절대속도, 상대속도까지 확인해 봤는데, 좀 계산하는 문제처럼 생긴 거 본격적으로 나오려면은 등가속도 운동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12쪽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같이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은 지금 뭐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이 남아있을 때 빨리 보고 갈까요? 질문?